우선은 5개 그 가맹조직에서 질의했던 이 질문을 중심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가맹조직에서 2개씩 해서 10개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가맹조직의 질문이 각 2개씩이기 때문에 2개씩 합쳐서 2분 30초에 맞춰서 후보자께 답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질문 내용이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 단답형 응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공무원노조에서 2개의 질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비상 시기에 국가역할 확대 외에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무원노조 150만 증원을 현재 공무원노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후보자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2년부터 발생하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연금 수급 시기에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유보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현재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현 후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노동당의 이백동 후보께서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전체 국가 총생산 대비해서 국가가 실제로 구입하고 견인하는 전체 예산을 50% 이상으로 증편해서 그래서 국가의 주도성을 확립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도 지금 30%에서 50%로 늘린다고 했을 때 국가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특히 돌봄이라든지 국가 공공적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150만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충분히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말씀에 공감하고 저는 200만 정도로 확보를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산은 국가 예산 1000조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연금 문제입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 그 연금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연금 공백은 지워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학 교직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특수직역 연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수직역에 대한 그 연금에 대해서 철밥통 아니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것을 평승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수직역 연금이라고 하는 정신을 보자면 국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노동자 민중에게 그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연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어떤 일정 정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치자면 이 공무원연금이 몇 년 뒤에 고갈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논리를 여기다 갖다 들이미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 특수직역 연금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 국가재정으로 이것은 충당하는 것까지 분명히 해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액수 계산해보면 얼마 안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공무원연금 관련해가지고 특히 60에서 65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우리나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현 후보 공무원노조 질의사항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150만 증원은 물론이고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후에 업무 과중으로 수직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 과로사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공무원 수가 21%의 3분의 1 수준이 7.6%에 불과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11만 명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대 부족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기득권 보수 양당은 공무원 늘리면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공무원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모두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의지박약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원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모두 위협하는 나쁜 사용주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진보당은 공무원 과로사 끝내겠습니다. 특히 간접 고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 영역, 그리고 소방, 의료 등의 필수 영역, 모병제 시행에 따른 직업군인 확대 등의 각 영역에서 공무원 인력 보충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요즘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굉장히 시끄럽게 띄우고 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들으시면 만만한 게 공무원인가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일단 깔려 있다고 봅니다. 진보당은 직업공무원제 목적과 그 성격에 부합하게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퇴직 후에 연금소득의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정을 하면서 소득 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장 오는 6월부터 퇴직하는 공무원 중에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며, 진보당은 공무원 노조의 연금법 개정 요구에 동의하고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금속노조의 질의사항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산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무엇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실질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규제건들을 위한 법제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진호 의원께서 먼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벌 중심의 산업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도, 노동자, 서민의 생존도 망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아리백 아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묻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주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현실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은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면서 이윤을 추구한 재벌 대기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 민중에게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의 고통을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배제된 자본의 이익을 앞세운 산업 전환은 이명박식의 녹색 성장, 녹색 분칠에 불과합니다. 진보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전환의 주인공은 노동자 민중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업 전환을 단행해야 합니다.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없다. 이 구호는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청소년들이 외치는 구호였는데요. 저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이 구호를 함께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전환기 해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고용 문제를 비롯해 전환 산업의 노동자를 전폭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 전환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 중심의 산업 전환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 구조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 사슬이 이미 끊어졌고, 자국의 이익, 자국 고용, 내수 창출에 모두가 힘을 쏟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앞세워서 재벌은 원화청의 불공정 거래를 당연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제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마저도 경제환경 적응이 여의치 않아서 외투기업이라든지 사모펀드, 투기꾼들을 끌어들여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 이런 기조에 매달리게 된다면 그건 대한민국 제조업 죽이기와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내수 중심 원화청 불공정 거래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철폐해서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현 후보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할 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그거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하소중립위원회에서 재벌의 대표를 최태원 회장이 가서 직접 대표성을 갖고 의사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주도의 이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재현 후보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부조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벌주도의 구조조정 그리고 재벌주도의 각종 정책들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모두 다 노동자들의 피해로 전가되어 온다라고 하는 점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이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위기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기업에게 자율권 주고, 그리고 기업이 적당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응체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국유화 문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대기업뿐만 아니고 저희는 그 전기차에 들어오면서 3만 개 중에 한 11,000개 정도의 부품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이게 왜 노동자들의 피해로 전가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자도 제대로 된 해답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을 국유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 1,000개 정도의 부품사를 국유화해서 그래서 실제로 국민차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정의로운 산업전환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로 서비스 연맹에서 질의한 내용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자 구조조정 먹튀 논란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온 이 돌봄노동에 대한 이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되고 이 가치적을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재동 후보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MBK의 홈플러스 패전 매각 반대 투쟁에 사실상 승리를 거두신 마트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네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싸우신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문제는 우리가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공공부문, 중공업 가리지 않고 사모펀드가 활개를 치고 있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있는데 사모펀드로 고용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하셨죠. 진보당이 적극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헌법체계에 대해서 투기자본에 대한 근원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동 중심의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 위기 상황이 매우 걱정되고 있습니다. 먹튀 자본의 침탈에 노동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돌봄의 그 가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하고 돌봄 노동자는 국가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가족과 개인, 시장에 내맡겨진 돌봄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 그리고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돌봄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돌봄부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부서로 모아내서 모두 함께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질 좋은 돌봄을 평등하게 국가가 제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좋은 돌봄은 돌봄 노동자의 정당한 처우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진보당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돌봄 정책 기본법과 돌봄 노동자 기본법을 국회 청원운동을 통해서 입법운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그 귀여운 여인에 보면 남자 주인공은 기업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주기할아버지를 만나서 나중에 개과천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투기 자본은 그런 대거 찬성을 하지 않죠. 이 사모펀드의 문제는 뭐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의지가 있다면 현재 이런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현행 제도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OECD 규정에 보면 다국적 기업 고용 및 노사관계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 이런 어떤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 노동자 대표 그리고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실제로 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내법으로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는 투자 제한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제한 사유에 함께 좀 언급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펀드가 인수하거나 고용을 혹시 줄였을 경우에는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혹은 고강도 규제라든지 이런 방식을 이런 통제를 실제로 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비스 돌봄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처음에 이 돌봄 그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애초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간 일자리, 그 민간 영세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실 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 5%만 빼고 나머지 다 시장화 되어 있습니다. 예부 영세한 위탁업자들인데 이런 위탁업자에 있기 때문에 돌봄의 서비스도 그리고 돌봄의 질도 형편없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돌봄 노동자 필수 노동자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챌린지만 하고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공치사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요. 그리고 국가 책임으로 사회 서비스 전체를 공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 자본가들 그리고 돌봄 위탁 사업자들 전부 퇴출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전교조의 질의사항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정치 기본권도 없고 그다음에 일반 노조법에 따른 파업권도 보장받지 못한 이 교사 공무원의 노동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불평등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 방안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의원께서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일의 연방의회는 교사 출신 의원이 10%가 넘는다고 하고 현역 교사들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50만 교사, 120만 공무원들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정치인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여전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치 선진국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16세 정당 가입, 18세 피선거권이 획득된 조건에서 선생님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다면 누가 교실에서 민주주의와 정치를 가르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당선 즉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일과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교원노동법 모두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조, 공무원노조 등 해당 노동조합과 교원단체 모두가 정치기본권 보장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정치기본권 10만 입법 청원운동에 지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대한 경험이 있고요.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면서 앞장에서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학벌 계급 사회입니다. 상교육을 위한 정교조 교사들의 헌신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행 대학 입시 제도가 유지되는 한 학력 계급 사회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교육이 인재 육성이 아니라 빈부 세습의 기능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의 해소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가장 초보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먼저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대학 입학고사를 자격고사화해서 일정한 수준의 학력이 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체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대 평준화, 사립대 공영화로 대학 서열화 체제를 해체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해서 명실상부하게 교육의 불평등을 끝장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자도생, 능력주의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중요한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급 내 20명 이하로 학생 수를 유지하는 입법 운동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백일 후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치기본법 문제는 대표적으로 국가가 이 법조항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헌법에는 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서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할 권리는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국가 권력에 동원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면 해고한다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교원노조법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저는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쳤을 수 없는 법입니다.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조법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사하고 공무원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노동자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선거법 여러 가지 법조항 안에 이런 연관성들이 있는데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라든지 그리고 정당에 대한 가입과 후원 금지 그리고 입후보 제한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교조, 공무원노조와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는 이것은 우리 정교조에서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그리고 나면 다시 또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평생 쫓기게 만드는 지금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김재원 후보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정책과 내용들은 사실 저희도 다 동의하고 함께 가지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제 교육을 공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재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재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공교육화 해 나가는 재정들을 투여하겠고요. 그리고 입시제도 역시 현행 입시제도는 대학 자격고사로 대체하고 입시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학 무상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파리 1대학, 2대학, 13대학까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서울 1대학, 2대학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두 공영대학으로 만들어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공수노조의 질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코로나19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사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또 돌파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 후보들이 구사하고 있는 좀 특색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약간 논쟁적인 질문인데요. 현재 플랫폼 종사자법과 돌봄노동 기본법에 대해서 민주노총 총내 각 조직 간에 좀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백은 후보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굳이 하나만 딱 고르자면 저희는 국가책임 돌봄사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들이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이 민영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와 그리고 돌봄 노동자가 마치 고용과 피고용, 갑과 을의 관계처럼 지금 되어 있고 때문에 결국 수혜자 돈이 나가면 이렇게 많이 나가야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해서 책임지고 나가서 그래서 그 의사결정 체계 안에 수혜자도 그리고 노동자도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의료, 교육, 주거, 교통, 통신 이런 각종의 어떤 필수 공공 서비스와 함께 연계해서 실제로 어떤 인간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플랫폼 종사자법은 사실 이 플랫폼 자본을 일종의 중개인으로 위치 지어 놓는 법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어떤 악질적 고용 관계를 사실상 이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당연히 반대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돌봄기본법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저도 이 돌봄기본법 서명운동에 서명은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한편으로 좀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특별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돌봄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보다 사실 기존에 있는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거나 혹은 그것이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좀 토론을 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조합 할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할 권리, 그리고 사대보험이나 이런 노동기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재훈 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성 강화하자라고 하면 누구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걸려있는 것이 좋은 문제입니다. 공공성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기재부 해체,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정말 기재부 도피아들이 국회 말도 안 듣고 청와대 말도 안 듣습니다. 의료, 돌봄, 교통 등의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기재부는 그러한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투자를 가로막는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그야말로 딴찍어는 경제 관료 조직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더 많은 재정 정책을 펴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알아서 국민들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빚을 더 많이 져서 가계부채만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비대해진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해서 공공성을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 실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무상무료 무상급식 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공공성 강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 책임제, 버스 완전 공영제, 온전한 택시 월급제 등 그리고 공항 대신 철도 이런 공공교통 강화 같은 공공성 강화 대책을 대중 스스로의 운동, 요구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은 핵심 정책으로 전국민 노동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기본법과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도 바꾸어서 공동사용자 책임을 도입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실에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 두텁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돌봄 노동자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법은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돌봄 노동자 기본법은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더 두텁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5개 가맹 조직에 10개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거칠게 분석해보면 공무원 증언의 문제랄지 사회공석어제는 약간 표현을 달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측면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모범답안을 수준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서의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논쟁지 질문은 아마 오늘 좀 이 후보자께서 정확 구체적 답을 안 하시고 약간은 좀 언론 뉴스의 답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약간 하이라이트의 시간이